명태균이 징역 가기는 싫은가 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녹취록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준 윤석열이 거들떠도 안 보니 결국 작정한 듯 보입니다. 명태균이 들고 있던 핵심 녹취록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JTBC 등 몇 안 남은 진짜 언론사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의 비선 실세 의혹을 사고 있는 명태균 씨가 자신의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윤 후보 측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위원장급 인사에게도 공짜로 제공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자금 회계 자료는 물론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에도 명 씨에게 지급된 여론조사 비용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공짜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수뇌부까지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11월 21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에 김병준, 이준석이 기용됐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21년 11월 22일 명태균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지시하는데요. 이날 명 씨가 지시한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윤석열, 이재명 등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도를 묻는 조사였습니다. 이어 명 씨는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묻는 이 비공표용 자체 여론조사를 어디에 쓸지 강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고요. 영감, 위원장으로 지칭되는 외부의 누군가에게 윤석열을 포함한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를 조사한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명 씨가 말하는 영감, 위원장은 김종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회계보고서는 물론 윤석열 후보의 선거자금 회계자료 어디에도 명 씨에게 지급된 여론조사 비용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다 이런 상황에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 국민의힘 대선 캠프의 위원장급에도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한 정황도 나온 상황입니다. 탄핵 사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이 미공표 여론조사 수치를 주로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2년 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표 조사에 대해서도 조작을 요구하는 듯한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적어도 7% 앞서야 한다고 수치까지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네.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10% 앞서면은 네. 그냥 경선 없이 한다고. 네. 그래서 최소한 7%는 앞서야 된다. 지금 40대에서는 김주수가 앞선다 하더라고요. 네. 공표는? 네, 공표에서 40대가 앞서기 때문에 10%까지 차이가 안 날 거로 보이는데 일단 더 돌려봐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만들라 해. 경선은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네. 예, 본선으로 그냥 바로 해갖고. 네네. 안 그래 말씀드렸어요. 청와대 일합시다. 용지동이 창구로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용지동이 지금 현재 성산구라고 하거든요. 이거 공표 못 하면 뭐 아무 소용도 없잖아. 예? 그래도 이거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냥 그 공평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비공표 그 아예 이야기를 쓰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이 대표한테 내가 보내줄게. 모든 국민이 의심하는 범죄를 언제까지 덮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민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일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온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법과 정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정의는 내가 아닌 남에게만 적용하는 불공정과 비상식에 전형했습니다. 정의가 아닌 불의였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특권의식이 온몸에 배서 자기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하고 치의 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히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나와 내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대로 계속 거부권만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일본의 총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는 역사의 법정에 선 피고라는 말을 씁니다. 피고라는 말이 여러 함축적 의미가 있죠. 또 역사의 법정이라는 용어를 야스히로가 썼던 말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습니다. 피고가 앞으로 되는 것이죠. 역사의 법정의 피고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검사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던
검사의 주의에서 지금은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의 심판대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해 있다.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는 늘 피고의 입장에서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 섰기 때문에 역사와 대화를 했고 누구도 측근 비리라든가 가족 비리를 덮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비리 사건이 터지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단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만 가짜 사과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과 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합니다.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일가족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것이 해외 후진국 독재 국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돼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혐의가 늘어가고 죄의 무게도 더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의힘 게시판 댓글 공작 게이트로 당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까? 겨우 20%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20점짜리 대통령을 보유하다가 함께 몰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대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대표는 당의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남의 시중만 드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는 국민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홀로 일어설 것인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 명태균 씨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합니다. 판도라 상자입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불법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 공천에 그 관계자들이 개입했다고 해서 시도했다고 해서 그거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거 한번 영상 있으면 들어봐 주시고 들으셨을 텐데 한 번 더 틀어드릴게요. 안 나오면 제가 말씀으로 한 번 더 드릴게요. 공관위에서 나에게 자료를 가지고 왔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야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진짜 생각이 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윤상현한테 지시했어. 김영선 선거 준비하라고 해. 요 내용을 어제 장동하라고 하는 당시 출마자였던 전 도의원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딱 짧은 내용. 내가 기억하기는 명 박사 내 윤상현한테 전화해서 김영선이 준비하라 해 이런 식의 워딩만 딱 들려주더라고. 저런 말이 내용이 비슷하잖아. 지금 형님 이래서 이래 된 시스템이다. 형님 이해해석하고 이걸 들어주더라고. 저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윤상현한테 했으니까 김영선 준비하라고 해. 요 말이 그동안 궁금했는데 마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KBS에. 이렇게 공천에 개입한 게 명백히 드러났어요. 목소리로.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강혜경 씨가 지시를 받아서 제가 조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여론조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말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봉투를 줬답니다. 봉투도 한번 들어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봉투를 줬고 그 봉투에 5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게 2번이랍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이거 불법 아닙니까?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에 네. 어떤 불법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할 것이라고 봅니다. 엄한정 처장님 이거 불법 아닙니까? 예,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과 법에 따라서 잘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을 줄 저희 꿈에도 몰랐지만 이게 드디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